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고 학생들의 등교율도 높아지는 가운데 침체된 농촌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5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해지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만큼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105일 만인 지난 10일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14일 기준 1,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되고 30대 예비군 민방위, 얀센 백신 접종자도 늘면서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는 겁니다. 6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1,183만 명으로 전 국민의 23%가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이후에는 개편된 거리두기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개편안 초안을 살펴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구분을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도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름휴가 시즌만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농촌 체험 휴양마을 또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체험마을 관계자는 1년 매출의 70에서 80%를 7, 8월에 올린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힘들죠. 다른 데는 문 닫아도 저희들은 문을 아직 안 닫고 있어요. 오죠. 많이 옵니다. 7월 달 우리가 그때가 가장 잘 되는 날짜입니다. 7월, 8월. 저희들이 바라는 건 있습니까? 고객님들만 많이 오면 좋죠.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던 친환경 농가들도 모처럼 만에 화색이 돕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돼 14일부터 수도권 소재 중학생의 등교 횟수가 늘었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전면 등교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세종시는 올해 1학기, 전남도는 지난주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고 충북도는 다음 주부터, 강원도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등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등교 비율이 높아지고 정성적으로 개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성적으로 가동되면 당초에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진학용사를 짓던 농가들은 큰 한숨을 돌리는 거겠죠. 방역당국은 6월까지 전체 인구 4분의 1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면 그때부터는 일상생활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거리두기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점차 손에 잡히는 가운데 침체된 농촌 경제가 되살아날 기대감에 농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부족과 해상 운임 증가로 농식품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건 조생종 배를 비롯한 신선 농산물인데요. 많게는 5배 이상 많은 운임을 지불해도 컨테이너 선박을 확보하기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수출 농가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농식품 수출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11일 3,703.93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10월 이래 최고치입니다. 전주에 비해 90.86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달 14일부터 5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주 노선 등 전반적인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항로 운임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당 468달러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주 동안 운임 역시 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79달러 올라 역대 최고치인 8,5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신선 농산물이 포함한 농식품 수출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물류비 폭등으로 인한 수출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우려되지만 컨테이너 선박 부족으로 웃돈을 줘도 배를 구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는 8월이면 수출길에 올라야 하는 조생종 배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장기간 저장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수출 시기가 지연될수록 생산 농가에 타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기가 힘듭니다. 첫 수출이 8월 7일 날 뉴질랜드로 잡혀가 있는데 선박도 없고 돈이 3배, 4배 올라버렸고 박스비 올렸고 수출에 대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오는 7월부터 9월까지인 3분기는 해운 성수기여서 해상 운임의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컨테이너 선박 확보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선 농산물의 비중이 높은 미주 항로 선박을 서둘러 확보하는 게 그중 하나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공간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해수부랑 협력을 해가지고 농식품 분야, 농업하고 식품 분야만 별도의 컨테이너 공간을 아예 확보를 좀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수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정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대마로 알려진 햄프가 바이오 자원화에 활용됩니다. 바이오 산업 신소재로 뜨고 있는 햄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정작 중독성을 일으키는 향정신 성분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산업용 소재로 활용이 높은 햄프를 산업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4월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경북 안동을 지정해 산업용 햄프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전국 최대의 햄프 주산지인 안동이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4월 산업용 햄프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대마식물인 햄프는 향정신 성분인 THC가 0.3% 미만으로 주로 산업용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정신 성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 효과와 같이 환각, 각성, 중독성을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햄프는 이 THC 성분이 낮고 칸나비디올, 일명 CBD의 함량이 높습니다. 이 CBD의 함량이 높은 대마는 정신적 흥분작용이 없어 산업용 대마로 활용됩니다. CBD는 뇌전증과 치매, 우울증 등의 진정 효과가 있고 해외에서는 이미 의약품 원료 및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햄프는 우리나라에서 마약관리법에 따라 대마의 산업용 활용이 금지돼 있어 농민이 섬유용 또는 종자 채취용으로 허가받은 때에만 재배할 수 있습니다. 햄프 규제 자유 특구인 경북도는 햄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햄프의 안전성을 증명하고자 실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도는 햄프의 안전 관리를 위해 재배부터 CBD 추출과 제조, 수출의 전 과정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관리하고 도난 등 노지 재배의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스마트팜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햄프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CBD 함량을 높이는 신기술도 적용 중입니다. 경북에서는 규제자유 특구로 이제 이거 실증을 해서 이게 진짜로 안전하다, 유용 물질이 이제 있다, 이런 거를 안전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마약류 관리법에 묶여 있는 걸 풀어서 CBD 중요한 성분은 일단 의약품 원료라든지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이제 풀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배되는 햄프의 품종으로는 안동포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우리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청삼종도 채택하고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뤄질 경우 농가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이지은입니다. 국내 곤충 산업의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곤충 사육 농가가 꾸준히 늘고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매출 규모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용 곤충의 경우 매출이 1년 새 5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며 향후 곤충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곤충 산업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곤충 생산 등을 신고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곤충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곤충 판매액은 4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식용곤충 51.6%, 사료용 곤충 22.5%, 학습 애완곤충 10.7%, 기타 15.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식용곤충은 12.5% 감소한 반면 사료용 곤충은 22.5%가량 증가한 겁니다. 특히 사료용 곤충인 동해 등의 판매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지난 4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8억 4천만 원, 18년 21억 9천만 원, 19년 59억 8천만 원, 20년 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료용 곤충인 동해등해를 사료 첨가제로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 사료보다는 이제 면역력이 개선이 되고 동해등해 기름에서는 이제 라우릭산이라는 초유에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양계 쪽에서 해사임도 낮고 면역 강화제 이런 걸로 첨가를 많이 합니다. 양어용으로는 해수부에서 곤충 사료에 사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직불제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곤충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곤충업 신고업체 또한 2,873개소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곤충업 종사자는 지역별로 경기, 경북, 경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흰 점박이 꽃무지가 1,24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갈색거절이, 동해등해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곤충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거점단지 조성과 유통사업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김진입니다. 이번 순서는 귀농전에 꼭 가봐야 할 100대 농장입니다. 여름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 농가를 방문했는데요. 수확을 앞두고 열매 속기, 봉지 씌우기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만들고 생산량 대부분을 직거래해 고소득까지 올리는 김종호 명인을 김하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충북 감곡면에 위치한 복숭아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지형은 다른 곳과 달리 이렇게 비탈져 있는데요. 그만큼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중요한 복숭아를 키우기엔 최적의 환경인 셈입니다. 우리나라 복숭아의 명소로 대표되는 음성군 감곡 지역은 산악 안반 지역이라 물 빠짐이 탁월합니다. 이 물이 차면은 나무가 죽고 과일 품질이 안 좋게 나와. 그래서 우린 여기가 좀 비탈이 있어서 작년도 같이 비 많이 왔을 때도 큰 해를 안 적했어요. 또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6월에서 8월 다른 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이곳에서 자란 복숭아는 당도도 높고 과실도 굵은 고품질을 자랑합니다. 수확을 앞둔 김종호 명인의 과원, 열매 속기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명인은 이 시기에 열매 속기를 잘해야 수확기에 최상의 과일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개의 과수농가에선 이 작업을 1년에 한두 차례 하고 그치지만 김종호 명인은 봉오리 따기, 꽃 속기, 열매 속기 작업 등 1년에 최소 4차례 이상 속기 작업을 합니다. 수확 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열매 속기를 해두면 비품과 비율이 낮아져 선별 작업도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멀쩡해 보이는 과일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속기를 해줍니다. 20cm보다 짧은 가지에는 열매가 하나, 긴 가지에는 2개 정도만 열리게 해 품질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B급 과일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긴 가지는 뭐 2개, 3개까지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짧은 가지 이제 하나씩 달고 그런 거죠. 이런 데가 이게 과일이 지금 상당히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 가지 끝에다 달면은 이게 꽃이 4, 5일간 빨리 펴서 과일이 더 좋은 거지 나중에 수확할 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가지보다 품질이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끄트머리 걸 우선 아무리 커도 아까워도 끄트머리 걸 따내는 거야. 가지 끝에 달린 열매는 과감히 따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가지 안쪽으로 영양분이 몰려 품질 좋은 과육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열매 속기는 복숭아과 옆면의 상처도 방지해 주는데요. 지금 아직 수확할 때로 봐서는 이렇게 이제 요런 거. 지금 요런 거는 나중에도 요게 기형과가 돼. 요게 수확할 때 보면 요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게 병이 아니라 바람에 스쳐갖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난 거예요. 여기하고. 요게 그대로 수확할 때까지 그대로 가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요런 거 지금 따주는 거야. 이렇게 많이 솎아줘도 막상 수확기가 되면 다른 과수원에 비해 봉지를 씌우는 열매가 20%에서 30% 정도 많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한 열매를 고품질로 만들어 낙과 피해를 방지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수확 전에는 과실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장지 제거와 비틀기 작업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햇빛 잘 들어가게 지금 이 도장지 이런 거 제거해내고 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제 도장지 같은 거 이건 이제 내년도 결과에 과일 하나 먹으려면 이렇게 살짝 비틀어 놓고 그러면 이건 도장석 위로 쭉 안고 올라가지. 그럼 이렇게 한 10cm 이상 남겨두고 자르는 거고. 그래 내년에 여기서 이제 그 화분 저기가 돼갖고 여기서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명이는 비료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12알 석회질 비료뿐만 아니라 퇴비도 직접 발효해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자재 비용 절감은 물론 그때그때 수영에 맞춰 유동적으로 시비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연면 시비도 1년에 3번 정도 진행하는데 그래야 잎이 두꺼워지고 병해충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독차가 있으면 소독차에다 직접 약을 이렇게 털어놓는 사람이 있어. 옆에 조그만 통에다가 약을 넣어갖고 저어갖고 그리고 SS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해야 약이 골고루 잘 저어지고 그러는데 언뜻 보기엔 지저분해 보이는 잡초도 병해충을 방지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저 빨갛게 여기다가 제추제를 쳐놓고 그러잖아. 제추제를 치거나 풀을 깎고 놓으면 응애나 진딧물 같은 게 나무 위로 싹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다니긴 힘들고 그래도 풀을 안 깎고 있어 나는. 이제 봉지 싸놓고 위에 약을 쳐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깎으려고. 복숭아를 재배할 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김종호 명인.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018년엔 저탄소 인증까지 받으며 최고품질의 복숭아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자신의 이름까지 내건 김종호 명인. 지난해에는 종자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음성에서 MBS 김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하루 이상 휴업이 발생한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였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8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별에 따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여성이 5.8%, 남성이 4.3%로 여성이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허리, 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순환기계 질환과 피부 질환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마늘연합회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마늘 수확기 현장의 생육 상황을 파악하고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경북 영천과 경남 창녕 등지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수확기의 잦은 강우로 작업이 어려운 데다 인건비가 지역에 따라 15만 원에 달할 만큼 일손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한지형 마늘 수확기를 맞았지만 2차 생장이 일어나는 이른바 벌마늘 피해로 농가들의 시름이 깊다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 기상 현상으로 벼 도열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벼 잎도열병이 심해지면 잎이 잿빛으로 변해 말라 죽고 마디 도열병과 목 도열병 및 이삭 도열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벼 잎도열병은 잦은 비와 지속되는 낮은 기온 그리고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이에 농가는 질소 비료를 적정량 사용하고 논 주변 잡초 방제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잎에 회색 방추형의 반점이 보이는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를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약제는 트리사이클라졸, 아족시스트로빈 등을 주성분으로 한 200여 개가 있으며 반드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합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가의 농기계 임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배송 지원 사업을 오는 14일부터 실시합니다.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등 56종 265대로 승용차 운반이 가능한 인공수분기 등 9종은 제외합니다. 이용 대상자는 울산의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입니다. 신청 방법은 관내 농협을 방문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 후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배송 요금 중 농가 부담금은 편도 기준 1톤 화물차 운임 2만 원, 2.5톤 이상 화물차 운임 3만 원이며 그 외 운임 비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